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주식에 관련된 얘기들을 꽤 많이 했는데 여러 주제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논란이 있는 얘기가 바로 시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은 지금 시드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서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월급의 일정 부분을 계속 꾸준히 넣는 식으로 저축하듯이 그렇게 해야 당연히 시드가 늘어나서 좋은 것도 있는데 그게 주식을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의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은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주식 시드를 늘릴 때는 내가 벌어서 늘려야 된다. 처음에 정해진 자금으로 주식을 해서 여기서 잃지 않는 연습을 하고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알아서 시드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안 되는데 초보자들이 여기다가 돈을 넣어서 시드를 키우면 안 된다. 많은 주식 투자를 알려주고 있는 많은 유튜버라던가 강사들도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충분히 연습이 되면 그때 가서 나중에 시드를 늘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조금 입장이 다르거든요. 나중에 한 번에 그렇게 크게 늘릴 생각 하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식 시드를 늘릴 때 내가 수익금으로만 늘려가느냐 아니면은 월급의 일부까지 넣어가면서 생활금의 일부를 좀 아껴가면서 그렇게 저축하듯이 늘려가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도 실력이 안 되는데 저렇게 시드를 늘리는 게 맞아? 왠지 연습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드만 일단 설정을 해서 주식을 하고 이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늘려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거는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고 주식을 하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식 시드를 늘릴 때 크게 한 번에 늘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으로 지금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시드를 꾸준히 늘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3개월 있다가 500만 원 팍 늘리고 한 3개월 있다가 1,000만 원 딱 늘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내가 1,000만 원의 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으로만 계속 할 생각 하지 말고 한 달에 10만 원이어도 좋아요. 20만 원이어도 좋고요. 좀 여력이 되면 100만 원도 좋고 200만 원도 좋고, 그냥 각자 여력이 되는 만큼 적금 부어서 돈 모아가듯이 이 주식 시드를 늘려가는데 좀 자금을 할당을 해라. 그러면 월 단위로 얼마의 자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엔 티가 안 날지도 몰라요. 1,000만 원에서 10만 원씩 이렇게 넣어봤자 뭐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건데, 그렇게 잘 티가 안 나는 만큼 정도의 시드를 늘려나가는 거를 생초보 시절 때부터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식이 습관이거든요. 한 3, 4년을 어떤 특정한 방식대로 주식을 하면 그 이후에 그 방식을 벗어나서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정해진 자금으로 주식을 하던 사람이 돈을 여기다가 넣어가면서 잘하기가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는 습관을 들이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그렇게 모아간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그렇게 한 번에 커지지 않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리스크를 짊어져서 그 리스크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키워야 돼요. 이 CD가 크다는 얘기는 본인이 리스크를 너무 절묘하게 통제를 해서 리스크를 거의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드를 키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시드가 키워진 만큼 커진 리스크를 본인이 핸들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점진적으로 몸에 익혀야 돼요. 처음에는 작은 시드,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는 거고, 이 리스크를 점진 키워가면서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리스크의 한계값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 이런 뜻으로도 지금부터 작은 금액을 조금씩 해서라도 늘려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시드를. 정해진 자금으로만 주식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중에 나 주식 잘하게 된 것 같아 라고 해서 시드를 팍 늘려가지고 했다가 뭔가 좀 다른데 라고 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주식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찾아보면 실패 경험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작은 금액으로 나는 리스크를 요만큼만 짊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리스크의 볼륨이 이만큼 커지게 되니까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식 못할 때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드를 늘려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늘어난 시드만큼 주식을 더 많이 사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 계좌에다 1,000만 원의 시드를 넣었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으로 주식을 그대로 그냥 다 살 이유는 없잖아요. 이 1,000만 원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아 보여서 100만 원어치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하다못해 10,000원어치만 사도 되는 거예요. 전체 시드 볼륨에서 내가 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주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각각의 비중을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시드를 늘린다는 뜻이 주식의 보유 비중을 늘린다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현금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주식의 보유 비중은 그대로 두게 되면은 현금의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돈만 넣는 것만으로도 되게 안전한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드를 늘리세요라는 말이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시드를 늘렸는데 그걸 또 무지성으로 계속 주식을 사가지고 현금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주식 비중이 계속 많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시드를 늘리는 게 되게 위험한 행동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소액이다 보니까는 성에 안 차서 계속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깡통을 여러 번 차는 거예요. 왜? 깡통을 차는 방법대로 주식을 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마치 주식의 그 노하우라는 것이 최대한 무리해서 투자를 하되 깡통을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을 차보되 적정선을 찾아라. 무리를 해서 최대한의 무리를 하되 깡통을 안 찰 수 있는 그냥 본인만의 노하우를 깨달아라 라는 그런 식으로 노하우가 전파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냥 차라리 큰 시드를 가지고 리스크가 없는 방식으로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리스크를 올려가면서 한계점을 찾아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깡통을 안 차고도 여러분들 실력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큰 시드를 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만큼 대단한 시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으는 게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거면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을 하되 점진적으로 늘려가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났을 때 내 시드가 5억, 10억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좀 그리면서 가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인데 이건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한 300만 원을 주식을 하기로 했어.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이걸로 내가 한번 시드를 늘리든 뭘 하든 해보겠어 하면서 주식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일하다 보면 또 저축을 할 거고 뭐 돈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늘어난 돈으로 뭐 할 거예요? 그냥 계속 어디다가 쟁여둘 겁니까? 나중에 이건 언젠가 주식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막 쟁여두고 없는 돈 셈 치고 그렇게 있을 건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소액으로 주식을 하는데 옆에서 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한켠에서 이 돈을 어떻게 빨리 여기다가 쓰지라는 그 생각에 막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마치 담배에 중독된 사람한테 담배 끊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난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담배가 저기 보여. 근데 피면 안 돼.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반발작용이죠. 그동안에 내가 참았으니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번에 늘려도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역량을 벗어난 자금을 막 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작용을 애초에 막으려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부담 없는 선에서 계속 꾸준하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시드도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역량이 커지면은 그 돈을 넣는 속도를 높이면 되겠죠. 처음엔 10만 원씩 넣다가 나중엔 30만 원씩 넣고 나중엔 100만 원씩 넣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따로 모아두고 있는 자금도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계획도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것이고 순환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걸 참는다.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는 소액으로만 해야지. 이거는 애초에 현실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본 적도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부담돼서 더 이상은 늘리면 안 되겠는데? 소위 말하는 나 진짜 엿되겠는데?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은 3천만 원, 어떤 분들은 5천만 원, 어떤 분들은 1억. 근데 그 이후에는 시드를 못 늘려요. 초보는 시드를 함부로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그 말을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초보는요 함부로 시드를 늘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초보는 본인의 시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드라는 거는 그냥 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주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근데 그걸 함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드를 내가 뭐 1억을 가지고 있든 10억을 가지고 있든 그 이상이 됐든 간에 가지고 있는 걸 함부로 안 사용하고 되게 보수적으로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초보든 중수든 고수든 주식이 그렇게 위험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함부로 사용하는 게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그 함부로 사용하는 거는 소액일 때 그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내가 이 정도의 리스크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점진적으로 체화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식 시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익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신 그 유익한 거의 이면에는 잘못 사용하면 큰 독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사용하게 됐을 때 그게 익숙해졌을 때 점진적으로 리스크의 한도도 좀 높여가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면 그러면 더불어서 실력도 길러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